IMF에서 지난 4월 14일 발행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우리는 올해 마이너스 1.2%의 경제 성장률로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임이 예측됐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이 수치가 세계 평균은 물론이고 OECD 국가들 중에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국내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이 제목을 좀 이상하게 뽑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보고서의 올바른 해석은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가운데 한국은 가장 선전이 예상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경제가 좋을 거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조금만 더 잘 대처하면 마이너스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최근 외신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경제입니다. 최근 들어 감염병 이후를 바라보는 기사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우리와 관련된 특집 기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의 기사로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미래를 제공한다 라는 기사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이 기사는 성장하는 한국의 스타트업에 대해 다룬 기사. 내용이 꽤 길어서 어떻게 소개드릴까 고민하다가 금일 클립 주제에 맞게 우리의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 클립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사 전체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내용은 나중에 별도의 클립으로 만들어 추가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한국의 스타트업 분야고 또한 우리의 미래에 어떤 게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과거 한국은 대기업과 소수 제조업의 우선순위를 둔 수출 주도형 모델 덕분에 부유해졌다. 그러나 현재 수출과 GDP 성장률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수렴해 있는 상황. 한국 경제에 구조적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장기적인 도전 과제라면 현재 한국은 보다 즉각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감염병 사태가 전 세계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 특히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은 이러한 난제에 대해 극도로 우려스러운 곳 중 하나다. 실제로 이번 사태의 낙지는 이미 한국 경제를 상당 부분 약화시켰다. 원화 가치는 2009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항공사 고객은 92% 감소했다. 소비자 심리는 급속히 위축되어 음식점과 상점들은 최대 80%의 매출 감소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산업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하면서 중국의 부품에 의존해왔던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의 세계 판매는 13% 감소했으며 약 12만 대의 차량 생산이 중단됐다. 이러한 공급망 중단은 이외에도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국 경제 전망은 어떨까? 이는 물론 한국 정부와 세계의 대처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질 것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한국은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반등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GDP가 위기 이전 최고점으로 되돌아오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 체력을 더 강화시켜왔다. 이 때문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에는 10년 전 위기 때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재정 및 통화부양책을 혼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이 때문에 별다른 타격 없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국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1조 7천억 원의 경기부양책을 빠르게 발표했고 2008년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한 것과 유사한 100조 원의 자금 조달 계획을 내놨다. 과거 역사와 일련의 한국 정부의 대응들은 이번 감염병에 의한 충격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OECD의 크리스토프 안드레시는 경제대국 중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경기 침체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경제 기초가 튼튼하고 경기 부양책을 위한 재정적 여유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넉넉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한국 경제 전망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이번 감염병으로 인해 세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스타트업 등의 신성장 동력이 폭발하는 시점에 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한 감염병 사태.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에는 통합이 촉진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이는 재벌과 같은 현금이 풍부한 대기업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장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이 새로운 스타트업 경제 구조가 붕괴되지 않게 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흔들린다는 건 경제적 측면에서 내수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나 그러한 경제 분석적 의미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흔들린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어려운 시기. 기사도 언급했듯 그나마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인 만큼 이런 생존권적 관점에서 리더십들이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